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김건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세인데요. 지난해에 맨발 걷기를 잘못했다가 목숨이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 아내는 제가 이대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잘못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우리 허리 굽은 할머니, 무릎 아픈 할아버지들, 손주들이 맨발 걷기 좋대요. 할아버지도 해보세요. 그럴 때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75세인데도 매일 30분씩 맨발로 걷고 있어요. 건강 관리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올바른 맨발 걷기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맨발로 뛰어다녔잖아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와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하는 방법, 오늘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저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건강 수치도 안정적이지 않고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한계를 느꼈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건강 관리도 지겹고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우리 손자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휴대폰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해보세요. 요새 유행이래요 하면서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발바닥 통증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제게 필요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첫날 아침 일찍 우리 아파트 뒷산 흙길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살짝 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이었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었습니다. 처음 맨발로 흙을 밟는 순간의 느낌이란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게 자연의 느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맨발로 30분만 걸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돌이 밟히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발을 찔리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을 씻었는데 그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발바닥이 조금 빨갛게 되었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잘 도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했죠.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이게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런 상처는 잘 낫지 않고 쉽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곪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뜨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독약만 바르면 괜찮겠지라고만 생각했죠.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감기 기운과 함께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에 갑자기 새로운 자극을 주니 몸이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몸살 기운에 어지러움까지 느꼈지만 그래도 이틀만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결국 저는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다 어지러워서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빨리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서 전문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셨더군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발 건강이 전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심각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왔던 제가 정작 스스로는 조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위험한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제 맨발 걷기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분명 건강에 좋은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작은 신경 끝이 있어요.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에 피가 더 잘 돌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로 땅을 직접 밟으면 접지 효과가 생긴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부기가 줄고 잠도 더 잘 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나이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다음 건강 상태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심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몸에 힘이 약한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넷째, 발 모양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이 평평하거나 휘어져 있으면 맨발 걷기가 오히려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위험한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첫째,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둘째, 돌이 많거나 거친 땅에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셋째, 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오래 걸으면 안 됩니다. 넷째, 날씨와 땅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걸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혼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는 저처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3일,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발에 생긴 상처는 치료되었지만 제 마음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던 제가 정작 스스로는 조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10살이나 젊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도 비슷한 이유로 입원했더군요. 맨발 걷기는 아니었지만 손주가 알려준 운동법을 따라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 우리가 젊은 사람들 따라하다 이렇게 됐네. 이 나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제게 큰 배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젊은 건강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맨발 걷기를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70대, 80대 분들도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가져온 건강 관련 책자에는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의 균형 감각 향상과 낙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건강 지식이 많으신 분도 실수하시는 걸 보면 일반 분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그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으로 퇴원 후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제 혈압은 안정되었고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무릎 아픈 것도 줄었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매일 아침 30분씩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방법으로요. 여러분도 제 방법을 따라하시면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건강 전문가로부터 배운 안전한 맨발 걷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집 안에서 양말 벗고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5분에서 10분만 걸으세요. 그것도 일주일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집안 바닥에 얇은 깔개나 수건을 깔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이것도 10분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베란다나 발코니처럼 깨끗한 바깥 공간에서 짧게 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공원의 잔디밭처럼 부드러운 땅에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만 걸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면 발바닥 피부가 조금씩 두꺼워지고 발 근육도 적응하게 됩니다. 둘째,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매일 발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맨발로 걷기 전에는 발에 상처, 물집, 빨갛게 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확인하세요. 맨발로 걷고 난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그리고 발에 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도 잘 말려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맨발 걷기를 멈추세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에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혈당이 높은데 맨발 걷기 하다가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곳에서 걸으세요. 모든 곳이 맨발 걷기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곳을 골라서 걸으세요. 깨끗한 집 안바닥이 좋습니다. 또 관리가 잘 된 잔디밭도 좋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도 좋지만 너무 뜨겁지 않을 때만 하세요. 요즘에는 맨발 걷기용으로 특별히 만든 공원길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곳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지 마세요. 돌이나 자갈이 많은 곳은 위험합니다. 또 유리나 날카로운 것이 있을 수 있는 도시 공원도 피하세요. 화학 약품이 뿌려졌을 수 있는 잔디밭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땅도 피하세요. 넷째, 맨발 걷기는 적당한 시간만 하세요. 맨발 걷기는 짧게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5분 이내로만 하세요. 2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10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 후에는 15분,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그리고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4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다섯째, 안전도구를 사용하세요. 완전한 맨발이 불편하시면 맨발 신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맨발 느낌은 살리면서 발을 보호해주는 얇은 신발입니다. 또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넘어질 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팡이 없이 맨발 걷기를 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섯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서로 발도 확인해주고 혹시 넘어지면 바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손녀도 가끔 와서 함께 해줍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만약 혼자 해야 한다면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파트 옆 할아버지는 혼자 맨발 걷기 하다가 넘어져서 한참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했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곱째, 몸 상태를 존중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쉬세요. 발에 상처가 있을 때도 하지 마세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도 피하세요. 땅이 젖었거나 미끄러울 때도 위험합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도 쉬세요. 우리 나이에는 무리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피곤하면 그냥 안 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경험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젊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집 안에서 맨발로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 일주일 후에는 10분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에야 집 밖 잔디밭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제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려고 걱정이 됐던 거죠. 하지만 제가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지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가끔 저와 함께 집 안에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이 선생님이 방문했는데 제가 맨발로 거실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선생, 자네 또 맨발 걷기를 하나? 지난번에 병원에 실려갔다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알아 안전하게 하는 법을 배웠거든. 호기심 많은 이 선생님도 결국 신발을 벗고 저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도 집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혈압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상태가 더 안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했는데 이제는 훨씬 맑은 느낌입니다. 둘째, 잠이 잘 옵니다. 평생 잠들기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10분 안에 잠이 듭니다. 전에는 잠 들려고 2시간씩 뒤척였는데 정말 큰 변화입니다. 셋째, 발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발이 둔했는데 이제는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양말을 신을 때도 잘 못 느꼈는데 이제는 양말의 질감도 느껴집니다. 넷째,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바른 걸음걸이를 되찾게 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통증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머리가 더 맑아진 느낌입니다. 아침에 맨발로 잔디를 걸을 때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옛날 친구 이름도 더 잘 기억납니다. 여섯째,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항상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장 운동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발목과 종아리에 힘이 좋아졌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의 작은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되니까요. 덕분에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었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맨발 걷기 덕분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가 모두 맨발 걷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생활 습관도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맨발 걷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에 많은 신경끝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온몸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울퉁불퉁한 땅이 발근육을 다양하게 자극해 균형 감각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셋째, 땅과의 직접 접촉이 몸의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맨발로 걸을 때 느끼는 감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75세의 나이에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박할머니도 제 조언대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2달 만에 허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또 이 할아버지는 발바닥이 더 편안해졌다고 하시고요. 김할머니는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 고생하셨는데 맨발 걷기 후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는 습관이 생겨서 그 문제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시작하세요.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건강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마다 체질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에 맞게 참고하세요.